근래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발이 처음이면 깜짝 놀라서 이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럴 텐데 하도 두들겨 맞다 보니까 적당히 맞으면 그냥 지나가겠지.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그때 북한이 1년 동안의 도발을 8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8월 17일까지 그러면 한 3분의 2, 1년에 3분의 2밖에 안 지난 그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20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6월 12일에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저거 미사일 아니고 방사포니까 괜찮아 하면서 영화 관람하러 갔다. 이런 정도로 지금 해이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심각한 것이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게 지난번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전투기를 동원해서 훈련도 하고 온갖 거의 전쟁 한 걸음 앞이다 할 정도까지로 이렇게 험악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 행정부는 펠로시 패싱을 했습니다. 중국에게 슬며시 박수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이때 일들에 대해서는 리마연이 방송했었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지금의 상황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아야 점점 더 더 포괄적이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북한에서 나선 겁니다. 북한에서 이거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대만 방문을 멈춰라 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대리전을 했다. 밀착되고 있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원팀으로서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좀 다른 측면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인 겁니다. 이런 것도 허술히 보면 안 되는 것이 전체를 점을 찍듯이 체크를 하면 그림이 보인다. 바로 이런 것이죠. 북한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북한을 공격했다. 북한의 확진자, 감염자가 나온 것은 한국에서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땠습니까? 김정은이 확진됐다가 완치됐다 하면서 김여정이 눈물쇼 하고 그때 평양 주민들이 눈이 시뻘게 가지고 적화통일하자. 미국 앞잡이 한국 저것들을 분쇄하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게 대북 풍선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북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간 활동가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의 인권 활동가들하고 같이 하는
북한 주민들,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활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 한국에서 바이러스를 보냈다. 자,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무슨 그런 헛소리냐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이제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에 실어 보냈다는 논조를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처음에 뭐 티셔츠에 묻어왔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들어오는 물품에서. 그러더니 최근에는 한국산 냉동식품에서, 수산물에서인가 뭐 이렇게 왔다.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지목하면서 적대시한 거죠. 그런데 여기 러시아가 같이 동조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나온 이야기, 러시아 방송도 했습니다. 이거를. 북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는 이게 남조선에서 왔다는 걸 확인했다. 그 검증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남조선에서 왔다고 했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러시아까지 한국을 가리킨 거죠. 적대시한 겁니다. 이들이 공조를 하고 있다.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과 러시아 팀이 이게 결속을 하고 있다, 뭉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에 군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말로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전투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겉에 겉에 보이는 골격을 따지면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게 의용병이든 뭐든 북한이 개인이 자유롭게 외국을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 겁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에 무기까지, 미사일이며 이런 무기까지 판매를 하니까 2022년 9월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이 되면 거기에는 항상 전운이 감돌죠. 이거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러시아, 이란이 또 하나의 팀으로 점점점 결속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란은 원래 북한하고 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란이 지금 핵물질을 모아서 다시 핵무장을, 진실로 핵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핵무장을 하겠다고 했고, 핵물질이 지금 있다고 발견이 됐죠. 북한하고 무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군사 기술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밀착돼 있다. 이거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했습니다. 또 러시아하고 반미국 전선을 공고화했다. 뭐 많은 내용들이 속속 들어오는 것들이 이들이 지금 뭉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팀으로서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최근에.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안보가 있는 것이니까. 9월 8일에 러시아는 한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는 결국은 이 자유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하자는, 여기에 한국이 동참하면 좋지 않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김정은이가 한국에 핵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말이 이겁니다. 자,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그 지위에 있어서 불가역적이 됐다. 김정은이도 한국어를 망친 것 같죠. 아무튼 문재인 씨가 불가역적인 이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닮아간 모양입니다. 하여튼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가 확고해서 이제 이걸 뒤집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한국이라든지 이 북한 주위에서 같이 북한을 이 대화에 끼워주는 이유는 저게 그래도 개과천선해서 비핵화할 수 있을 거야. 비핵화하도록 마음을 돌리는데 당장 더 무력을 확장하는 그걸 좀 늦출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뭐 때때로 사탕도 주고 돈도 주고 하면서 또 국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친북도 좀 하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 보유국이다. 이제 비핵화는 없다. 이랬습니다. 자, 비핵화가 없다고 했을 때 이거는 판을 바꾸는 이제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다. 아니, 네가 비핵화 없다고 해도 그건 진심이 아닐 거야. 이산가족이라도 좀 만나자. 이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국면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말이 한마디 더 갑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없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이게 이제 문재인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살람이라도 좋으니까 하겠다고 말만 해.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 그러면 대가를 줄게 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아주 야멸찬 거절이죠. 살람이 그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유사시에 한국을 핵으로 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회담합시다 이렇게 한 바로 다음 날 김정은이가 한국에 핵 위협을 한 겁니다. 비핵화도 끝내버린 것이죠. 그 이야기는 북한이 소멸되든지 김정은 집단이 사라지든지 해서 패망하기 전에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비핵화 없다. 북한은 적화통일한다. 한국을 집어삼키겠다. 대화는 없다. 제재, 미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 상관없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북한은 쌀을 여기저기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 아닙니까? 공짜로 무상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백신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대주고 있고 그 많은 2022년에 20차례나 도발을 한 그 발사 한 번씩 할 때마다 드는 돈이 얼마냐. 미국에서도 궁금해했죠. 그거 누가 돈 대주고 있느냐. 중국인가? 지금 보면 러시아일 수도 있죠. 아무튼 북한은 이제 아쉽지 않다는 겁니다. 팀이 있으니까. 자, 이런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그래, 지금은 상황성습 이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신냉전의 구도하에 있죠. 21세기 지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저 평양 집단, 김정은 집단과의 관계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선을 넘어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경선을 허물어 놨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대한민국의 국군이 개판이 돼버렸다. 제 아무리 우수한 무기도 5년 동안 처제 놓고 안 쓰면 누기 쓰는 겁니다. 지금 같은 첨단 무기 시절에는 더욱 마찬가지죠. 그래 국경선을 허물어 놨는데 윤석열 정권이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이 허물어진 국경선을 초스피드로 보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애초에 그럴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의 형편이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어떤가? 김정은이의 능력도 변변찮았다 하는 게 이제는 뭐 밝혀졌습니다. 김정은이가 한 게 뭐냐? 중국, 러시아 이런 큰 나라, 대국에 가서 붙은 겁니다. 거기 가서 무릎 꿇은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렸다. 북한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라고 했던 것은 이제 바꿔야 하겠죠. 거짓말이었다. 괴뢰로서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50년에 그들이 괴뢰였듯이 바뀐 게 없다. 지금도 괴뢰다. 사실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면서 38도선 이북의 미수복 지구를 우리가 되찾아오는데 전쟁이 아닌 그들을 바꿔서 그들도 21세기의 삶을 살도록 바꾸면서 자유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1948년에 건국헌법을 제정을 하고 건국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 시대의 그 현재인들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수복 지구를 수복한다. 38선 이북 지역을 되찾는다. 그건 당연하고 우리 그보다 더 선대들 5천년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 선대들의 실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자 하는 좀 장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민족 중흥을 한다는 것은 만주 그리고 연해주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도 그래도 기술을 연마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일치단결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또 안보를 그 국방을 튼튼하게 그래서 세계에 우뚝 서는 이런 나라가 돼서 모든 걸 북한의 지금 북한 지역인 미수복지구도 되찾고 이것도 당시 구소련과 김일성의 농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되찾고 만주와 연해주까지 되찾아서 정말 원래는 우리는 큰 나라였다. 그렇게 해서 민족 중흥을 이뤄보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이 내부 싸움으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은 감감하게 사라진 것이죠. 저 땅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북측의 김정은에게
이런 위협을 받게 됐다. 그들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을 보면 그래도 여기는 풍요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풍요 속에서 다들 돈 이러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더 유능한 이런 사람으로 연마하고 땀 흘려야 할 청년이 지원금에 목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 그리고 정치인 카르텔은 선거 때 표를 돈 주고 사겠다. 그런 걸로 돈 퍼주기를 미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권을 잡으면 돈 퍼주기로 사전선거 운동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잘 보면 젊은 사람들, 파릇파릇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방송 같으면 시청률 올려주기 딱 좋아서 카메라가 찾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돈을 받고 정부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소득 하위 계층 또 뭐 대체로 나이 많은 사람은 빨리 죽고 빨리 이 나라를 떠나줬으면 이런 거를 공개석상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국민이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서 자기 생활을 건실히 하고 소비 자체 뭐 한 사람이 식당에 가도 막 2인분 3인분 시켜서 먹는 이런 그 돼지 같은 이런 풍조 이거 좀 고칠 수 없을까? 그래야 자기 자신을 계속 수련을 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래 평생 세상 뜨는 그날까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개인들이 있는 나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뜻있는데 보고서 저게 팬이다. 보기에 저 사람이 인기 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기 재산 날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 모두의 꿈을 그래도 저 높은 곳에 띄워주고 있는 이런 저런 데 기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게 그 서양의 서구의 도너 문화라고 하는 게 불쌍하고 가엾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의미 있는 보람 있는 도너 이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쌍하거나 아니면은 갖다 바치는 인기인에게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빨대가 꽂혀서 갖다 바치는 이거밖에 없어서 정말 뜻있는 일들은 계속 사라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돈 생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잘 못했다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라가 기울어 간다는 징표입니다. 뜻있는 일 그게 당장 먹는 거, 돈 생기는 게 아니지만 옳은 거 또 그거만큼은 지켜가야 우리가 이 수준을 유지한다 하는 거를 모든 국민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의식적으로 지탱을 해가야 이 수준이 내려앉지 않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선진국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뭐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걸 가르쳐야 하고 그런 게 몸에 배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그렇다고 하면 소위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야당은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정권 재탈환이 지상 목표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윤석열만 내보낼 수 있으면, 떨굴 수 있으면 그걸 하겠다 이러고 있죠. 윤석열이 오죽 변변찮으면은 임기를 보장 못한다 소리가 나오는지 뭐 그것도 생각할 바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꿈도 없고 플랜도 없으면서 자리만 다시 찾고 싶어 한다.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헌정사를 부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대통령이었던 일꾼들을 이름을 대면서도 자기 당 소속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쏙쏙 빼고, 그렇게 좁아터진 소견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정치인 카르텔이 저렇게 설치게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단임제, 여기서 시작을 합시다. 국회의원 단임제만 관철시키면 정치인 카르텔은 그냥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국민을 받들고 자유민주주의가 이것만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기본이다, 정말 하루아침에 돌아옵니다. 국회의원 단임제, 이거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거 계속해야 하고 이거 불을 피워 올려야 합니다. 온 세상을 비출 정도로 피워 올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단임제 이 티셔츠 펀딩 지금이라도 당장 참가하십시오. 영상 밑에 이거 소개해 놓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도 한심하기는 똑같습니다. 이거 당권 장악하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거는 뭐 논할 거리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결백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맞죠.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것까지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 그러면 이야기하기 싫다는 소리고, 자기가 한 행위로 그래서 그게 법 위반이다 해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대표가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에서 징계하는 거 맞죠? 그렇게 징계를 받은 당대표가 자기가 무슨 그 독립운동 하듯이 정치 탄압받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투 중이 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난 대선 때 대선 열차, 그 선거운동 한다고 아주 아이디어 이건 캡이다 이러면서 내놓은 대선 열차 있었죠? 그 대선 열차 어디 갔습니까? 호남 갔습니다. 그 대선 열차 여수까지인가 뭐 목포까지인가 아무튼 그쪽 가는 거 한 개 딱 있었죠. 그게 윤석열 후보였고 그게 이준석 대표였고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영남, 우리 보고 영남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호남당이다. 사실 이 부분은 윤석열도 똑같죠. 근데 아무튼 이준석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광주에 뼈를 묻기로 서약한 이준석 아닙니까? 대선 선거 때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예산 그게 있으면 전국에 고루 써야지 무슨 호남에 몰빵을 합니까? 그랬던 이준석이 지금 대구 가가지고 웬 무슨 칠곡의 묘소를 찾아가고 하면서 야 대구 시민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싸워라. 나 대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죽든지 싸워라. 그래도 좋다면 뭐 대구 그게 자기들 운명이고 지금 이러고들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가? 윤석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인지 아니면 꽁밥 먹는데 재미가 들린 사람인지 참 모르겠죠.
윤석열은 김건희하고 자기 패거리들 뭐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또 집 고치고 여기에다가 국고를 털어넣고 있습니다. 경호 경비하는데 아주 그냥 초호화판으로 경호를 받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국제정세는 또다시 한반도 전쟁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 보자면 이렇죠. 우리 국민들은 뭐 자기가 뭐 보수라고 하건 좌파라고 하건 뭐 상관없이 급하면 미국을 쳐다봅니다. 한국의 그 극좌들도 나이키 신듯이 이러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있지 않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같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렇게 따지면 세계 모든 나라를 이렇게 줄을 세워보면 우리는 선진국에 속합니다. 그러니 선진국답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6.25 때처럼 또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있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줄 거다. 미국이 등 돌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켜주겠죠. 그런데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전쟁이 터진 후에 옵니다. 나라가 다른데, 그렇죠? 한국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와서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동차 보험 들면 그거 손에 다 그 보험금 다 탈 수 있죠. 사람이 죽으면 뭐 위로금도 받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되는 겁니까? 보험금으로 처리될 거니까? 뭐 죽고 나도 사망보험금 나올 테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설령 이번에 김정은이가 뭐 러시아가 배후에 있고 중국이 배후에 있고 뭐 이래서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 전쟁이 났을 때 도움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도움을 받으면 그게 공짜가 아닌 겁니다. 그 비용 우리가 다 지불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우크라이나는 불쌍하니까 국민이 벌써 많이 목숨을 잃었죠. 땅도 뺏겼죠. 그냥 두면 다 뺏길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돕는 겁니다. 유럽의 안전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밖에서 볼 때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실정 다시 봅시다. 여기 정말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은 게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를 보면 이들이 몽땅 박쥐입니다. 국회 대략 300석 중에서 200석이 박쥐입니다. 끊임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에 딸랑딸랑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시대,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도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안보 손 놓고 친북, 친중, 친러 이러고 있으면 이런 한국을 왜 돕겠습니까? 한국은 우크라이나도 아닌데 이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이들이 한 팀이 돼서 덤벼오든 그들을 상대해서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리마연에서 국회의원 단임제, 또 군필 대통령, 통치기관 리셋 개헌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저들은 그저 이익 집단입니다. 필사적으로 내일 대한민국이 망해도 오늘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좋다는 자들이 정치인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리마연이 하고 있는 이 캠페인, 이 개헌 추진, 이것만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나라를 굳건히 붙잡아 둘 수 있는 이것만이 약속인 겁니다. 의외로 아주 큰, 깊은 그런 방주가 될 겁니다. 이번에 주한미군도 추석 만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찬 자리에서 외친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걸리 건배도 하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외친 구호는 이거였습니다. Fight tonight.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그러는데 이거 주한미군 사령관 오면서 했던 이야기인 거 기억하시죠? 당장 오늘 밤에 전쟁이 나도 바로 막아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자. 지금 준비하고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2022년 9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Remember 1950 지금의 이 국제정세 김정은이가 비핵화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북중러가 지금 결집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1950년의 그림이 또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Remember 1950에 이어서 또 하나는 Fire Tonight.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